영어로는 스폴링 페일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스폴링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CCP에서 줄눈 부분에서 다엘바의 부식이라든지 이물질이 침투해서 동결 팽창에 의해서 조각 파손 나는 거, 그걸 이제 스폴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한국말로 조각 파손, 그리고 스폴링 페일러 그러면은 콘크리트의 폭력. 만약에 문제가 스폴링이라는 문제가 그냥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그냥 스폴링과 스폴링 페일러에 대해서 같이 비교 설명해주는 답안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콘크리트 폭력은 뭐가 언제 화재 시에 발생하는 거더라. 그래서 화재 시에 콘크리트 구조물에 물리적 화학적 영향을 주어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저하시키는 현상이더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니라 초기 진압을 하면은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손상에 대한 발생 기구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걸 알아보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숫자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0도씨에서는 뭐 아무 이상이 없겠죠. 그쵸? 자, 근데 이게 콘크리트 온도가 100도씨, 200도씨, 300도씨, 400도씨로 이렇게 늘어났을 때, 즉 다시 말해서 1, 2, 3, 4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400도씨. 자, 40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요, 화학적 결합수가 방출이 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화 반응 시 필요한 물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성질을, 물 결합제비를 낮추면은 강도가 좋아지고, 그리고 높아지면은 강도가 나빠진다. 뭐 그런 기본 이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용되는 우리가 결합수가 방출이 된다. 이 말씀이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화학적인 결합수가 방출이 된다면 우리 사람의 몸으로 따진다면 피가 없어지는 거죠. 피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겠죠. 그죠? 아주 나쁜 영양 요인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뭐만 외우시면 된다? 400도씨만 외워주시면 되겠더라. 자, 그러면은 400도씨 바로 전 단계는 손상이 시작되는 단계, 그리고 2에서 300은 물리적 흡착수가 어떻게 방출이 되겠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리적 흡착수는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나서 습기가 있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수중에 있다든지 그러면 물이 자꾸 콘크리트에 묻고 스며들게 되겠죠. 그 물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간극수, 그 전에는 자유간극수 방출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폭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원인, 폭렬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발생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로 화재에 대한 형태를 한번 알아보면요, 요놈이 이제 부분이냐 아니면은 전면이냐에 따라서 구조물의 변형 구성력의 강도에 의해 결정을 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전면이었을 때가 더 나쁘다. 그 말씀이 되겠죠. 화재에 대한 지속 시간이 영향을 주게 되겠다. 자, 그런데 화재에 대한 지속 시간을 보니까 외우기가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걸 다 가져가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본인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을 가져가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속 시간이니까 첫 번째는 지속 시간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고요. 결국은 화재가 지속이 됐을 때 콘크리트의 파손 깊이는 얼마큼 되느냐, 그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가장 나쁜 놈이냐 그랬더니 30에서 50mm 정도가 파손됐을 때가 가장 나쁜 놈이더라. 즉 다시 말하시면은 피복 두께 부분이 망가졌을 때 뭐가 또 망가질 수가 있어요? 철근이 망가질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철근은 인장 응력을 부담하고 있는,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가 매우 낮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망가질 수가 있으니 매우 중요한 파손 깊이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80분 동안 화재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게 11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죠? 물론 400도보다 높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우 안 좋은 거더라. 그러면 80분 후가 있고요, 90분 후가 있는데 용어 문제다 보니까는 둘 중에 하나만 외워가 주시면 되겠고요. 저 같으면 그냥 80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0에서 5mm 정도, 그리고 90분 이었으면은 15에서 25mm 정도가
파손 깊이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 표를 그리면은 비고를 써주라 그랬는데 이 비고 칸이 쓰려다 보니까 너무 적어요. 그쵸? 세 칸이다 보니까 그래프 같은 것도 넣기가 좀 애매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간단한 설명 같은 거를 집어넣어주는 방법으로 써주셔도 되겠더라. 단면 두께가 매우 적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죠? 그리고 부정정 구조물. 다시 말하시면은 부정정 구조물이라는 거는 어떠한 부분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 즉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구속력이 매우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형을 억제하려고 그러는데 화재에 의해서 이미 변형이 발생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물은 조금 더 나쁘더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주요 자재 중에서 뭐가 있냐 그러면 시멘트, 골재, 물, 그리고 혼합 재료가 있는데 물은 여기 위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남은 게 뭐냐 그랬더니 골재 부분이더라. 시멘트는 제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어떤 구조물이라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골재는 그 구조체를 만드는 그 지역상 특성에 의해서 가까운 데서 운반을 해야 되죠. 그죠? 골재의 성질이 매 지역마다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 부분이 들어가 주시는 거고요. 골재는 흡수율이 큰 골재, 즉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 물이 싹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화성이 약한 골재, 그리고 석회암 골재인 경우를 썼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스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화재 시 발생해서 들어오는 가스가 있는데 콘크리트 구조체고 구조체 표면에 피복 두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철근이 들어가 있더라. 근데 이 철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생겼냐 그랬더니 활렬 균열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화재에 의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가스가 이 활렬 균열 아니면은 내구성이 저하돼서 진행성 균열에 의해 많이 파손된 부분으로 가스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가스가 이 안에 계속 뭉치게 되면 어때요? 이 안에서 폭발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 폭발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백이 발표가 되듯이 요놈이 폭하고 떨어져 나오게 되겠더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조각 파손에 CCP에 있는 조각 파손 스폴링이랑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 가스에 의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놈들에 대해서 폭렬을 방지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1차적, 2차적, 직접적, 간접적, 우선적, 부가적 이런 소재목들을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구조의 특수 콘크리트를 제작을 해 주시면 되겠더라. 자, 여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는 어떤 게 많이 들어가냐 그랬더니 강섬유 보강재가 들어간 구조체로 만드는 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콘크리트를 피복해 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내화 성능이 많은 놈을 가지고 코팅을 해 준다. 아니면은 보드나 아니면은 몰탈 같은 거 이놈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특수 제작대 내화성이 큰 도료를 이용해서 피복을 해 줄 수가 있겠더라. 그리고 구조 계산도 해 주시면 좋겠더라. 자, 이 구조 계산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냐 그랬더니 부재의 단면 손실을 감안한 설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뭐랑 연관성이 있냐 그랬더니 피복 두께랑 매우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 피복 두께에 의해서 활렬 균열이 많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구성을 얼마만큼 지탱할 수 있느냐, 내구 지수와의 관계 거기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내구 지수와 환경 지수에 의해서
나중에 얼마만큼 피복 두께가 중성화 탄산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이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자, 간접적으로 보니까는요,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빨리 끄면 되겠죠. 언제 100도, 200도 넘어가기 전에, 그쵸? 빨리 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보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더라. 그리고 소화기를 비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소화기는 웬만하면은 CO2 소화기 좀 좋은 걸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누전 방지를 하기 위한 설비를 해줘야 되겠고, 방화 조직, 즉 다시 말해서 비상 열람망 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강도를 높이는 거,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방화 조직을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불을 빨리 끌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1차적, 2차적, 뭐 우선적, 부가적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 답안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